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례적으로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13도로 굉장히 온화했고요. 도리어 낮 최고 기온보다도 더 따뜻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도 저녁이 흐리고 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해서 내리겠는데요. 영동 지역은 30에서 80mm, 영서 지역은 20에서 60mm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북부 지역을 포함한 접경 지역 일대에는 간헐적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또 북부 산지 많으면 20cm 이상 눈이 쌓일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봄 날씨와 겨울 날씨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또 오늘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이 의결되어서요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간 도교육청 관련 예산 심의가 있고요. 15일에 이 본회의에 이제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반적인 내용 또 도정과 관련되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지 인권영화제가 지난 주말 원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특별 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예방진단팀이 취약지를 분석해 범죄 발생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경찰 관서별로 취약 요소 제거를 위한 집중 순찰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가 5%를 넘는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대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폐광 지역인 태백시와 삼척시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태백시 또 삼척시는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서 지난 6일 태백고용노동지청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촉박한 조기 폐광의 시기와 지정 절차 최소화를 위해서 이달 중에 노사 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서 조속하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은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내년도 예산안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좀 또 도정과 관련되어서 도의회에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의장단의 한 분이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부의장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결하는군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도 예산안이 일단 예결특위에서 지난주에 의결되었습니다. 네. 7조 5,862억 원 규모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쯤 되면 이제 뭐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12월 15일 날 최종 의결이 남겨져 있는데, 네. 이제 교육청 예산은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네. 이제 심의 예정이고, 네. 본청 예산은 아마 이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청 예산이 7조 5,800억 원 규모고 교육청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교육청이 한 3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 절반 정도 되는군요. 네네네네. 교육청 예산도 상당합니다. 예. 상당하죠. 교육청 예. 예산이 거의 본청 예산의 한 70%?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청 관련 예산 중에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자칠판 사업인데 네. 이것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그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작년보다 좀 감액되는 사업 분야가 많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전체 규모 작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사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본청 심의를 하면서 네. 1차적으로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의한 부분이 감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감액은 한 12억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지금 47억 원이 이제 감액됐다라고 이제 말씀도 주셨지만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다른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그 사업별로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상임위에서도. 그 상임위가 아니라 편성할 때부터도.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입장이랑 다르게 이제 세수가 줄고 이런 환경이랑 다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한 사업들이 증액이 예결에서 됐는데, 네. 근데 증액을 시키려면은 저희가 정해진 세입에서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을. 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32억 정도? 거기 예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47억이 감액된 것처럼 이제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는 30몇 억이 증액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군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어느 정도가 준 거죠? 올해와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 그 전체적인 규모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당초 집행부의 예산안보다 크게 중감이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이제 많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그대로 폐지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폐지된 부분도 있는데 그 폐지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이 연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거에 폐지된 게 많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세입이 충분했다면은 이거를 작년 수준만큼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씩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진짜로 이거는 감액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예산들이 이제 이번에 예결위에서 몇 가지 특정 사업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줄어서 좀 이렇게 그 허리띠를 졸라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이제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올해만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현재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재정 방침과 맞물려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이어질 경우가 큰데 일단은 부동산 거래가 확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반 저희가 세금으로 매겨지는 것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회복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세입은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가 거칠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도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참 상황이 안 좋아요. 네네. 좀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된 예산안이 좀 어떤 사업들이 좀 감액되고 또 증액되었는지 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좀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에피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네. 강원도의회 의원 중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이제 계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한 42 있고요. 네. 민주당이 6명 있습니다. 뭐 42대 6이면 뭐 이제 네네. 압도적인데.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예산 그 편성이 뭐 어느 네. 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 가장 네. 좀 피해가 적은 상황에서 이제 조정되었다라고 좀 하셨습니다만은 네. 강원도의회 이제 해당 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강하게 이제 제기했었어요. 또 네네. 강원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까지 네. 하면서 네. 뭐 제명까지 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네. 이게 그 내부에서도 좀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어떤 특정 의원이 그 예. 이제 뭐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부적절한 이제 그 처신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또 동료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문제 제기 방법 자체는 뭐 이거는 뭐 이론이 여지가 없는 것이겠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런 그 예산 편성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네. 지금 이제 여러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 거였습니다. 아, 그게 이제 뭐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뭐 꼭 필요한데 이게 왜 감액이 되냐 이런 부분들은 상위 의견을 다 갖고 계셨겠지만은 네.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그 표현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가 원하던 바를 이렇게 방향을 이끌 수가 있는데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게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니라 그 당 차원에서 아마 제명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일은 좀 저희 의회에서 다시 있어서는 또 안 되고 좀 도민분들께도 죄송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또 예. 동료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한 번에 그런 예. 원스트라이크인가요? 그렇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요. 예, 예. 예. 근데 좀 과하긴 과했어요.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그렇죠,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고요. 정리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본청의 예산안 심의는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 3일간입니까? 예, 3일간입니다. 예, 교육청 이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뭐 3주가 넘는다고 했어요. 뭐 다 또 제가 이제 여쭤볼 수는 없는 것이겠고. 네네네. 요즘 굉장히 뜨거운 그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전자칠판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올해가 이제 150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고, 네네네. 또 2차 또 관련 예산 내년에도 150억 정도는 원래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 사업 절차의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우리 도내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방향 자체가 디지털화로 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제 네. 교육청에서 이거를 실수한 부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우수업체라고 그 49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뭐 그렇게 선정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 거를 가급적이면은 사용하는 걸 이제 권장한다. 추천을 했죠. 정도지. 그렇죠. 예. 권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꼈을 거고 그래서 네. 컴플레인도 제기가 됐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가지고 네. 올해 집행된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9개 학교가 올해 편성됐던 예산 중에서 네. 9개 학교가 최종적으로 한 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 중에 2개 학교인가가 그 권장한다는 그 업체를 했고 또 7개 학교는 그냥
AS가 편하고 가까이 있는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굳이 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업체 선택한 곳이 많이 있다. AS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에 9개 학교를 보면은 굳이 이제 그때 권장했던 게 그렇게 뭐 작용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감사 청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아마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게 감액된 거 그대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더 보류될 텐데 이게 아이들을 학력과 관련되고 또 학업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내년 본 예산안에서는 이제 삭감이 되었지만은 확률이 크죠. 될 것은 이제 보입니다만은. 네네네. 이게 뭐 감사 결과가 이제 나와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추경에서 다시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권장업체 뭐 자율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애초에 주무부처가 좀 그 부정적인 인식을 그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관실인가요? 대외협력관실에서 이걸 크게 이제 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요. 또 초중고 위주로 갔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뭐 유치원까지 포함이 됐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을 했지 하는 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전자칠판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대 흐름이나 아니면 현재 시대 흐름을 반영해도 그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게 그 초중고가 아니더라도 물론 뭐 교육청은 초중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사업 자체를 그 뭐 유년 그 뭐 아니면은 뭐 유치원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그 자체는 시대 흐름이랑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거를 왜 권장업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고 왜 밭에서 신발을 고쳐 맸냐마는 정도로 이식하는 정도로 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그 감사를 신청했는데 좀 약간 이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예산 문제에서요. 이번에 그 의회 차원에서 전임 도정에서 있었던 일단 시켜 이 배달 앱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더군요.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봤더니 뭐 드론 사업까지 해서 한 5개 사업 정도가 전임 도정 사업에 대해서 뭐 수사 의뢰를 요청하든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직사회에 좀 피로도가 가중된다. 또 사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번 그 도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면은 어디 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또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특정 정파를 떠나서 사업들이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거나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뭐 쓰여야 될 때 꼭 쓰여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왜 여기에 쓰여서 그리고 그 예산이 증발된 것 같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단체장이 만약에 마음을 먹거나 결심을 하면 그 사업이 아무리 엉뚱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뻔히 보이거나 아니면 이게 의심이 가는 사업이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거를 따라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픈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군대도 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데 그 징계를 받는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좀 어떤 개개인 그 자리에 하필 그때 그 부서에 그 위치에 있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일벌백계라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이게 이렇게 본을 보여버리면 앞으로는 어느 정파에서 그 도정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게 불합리한 거를 그대로 했다가는 이게 다음에 뭐
갑자기 도지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무리한 사업을 앞으로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 아픈 건 있죠. 예. 시간이 제가 길게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 다 되었고요. 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원님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련된 현안입니다만은 네. 원주 울 지역구 당협위원장 네네네. 애초에 올해 초인가요? 8분이 지원을 했는데 네. 뭐 웬만한 지역은 다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원주 울 지역구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총선이 이제 몇 달 뒤로 다가오고 있음에 불구하고 뭐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일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23곳이 아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근데 뭐 좋은 분 옥석을 가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는 뭐 원주 출신의 그런 좋은 분들을 더 모셔오려고 이제 그렇게 원주뿐만이 아니죠. 23곳을 다 그렇게 지금 비워두고 있긴 한데 아마 또 그게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분이더라도 그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지가 맞아 떨어지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에서 또 그런 분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본인 의지가 그거랑 다르게 작용을 하면 아마 그때는 또 기존에 있던 분들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건. 요것도 나중에 좀 저희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는 시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부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제28회 원주인권영화제가 지난 8일과 9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오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원주인권영화제가 열렸는데 먼저 원주인권영화제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제28회 원주인권영화제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렸는데요. 원주인권영화제 같은 경우 국내 인권영화제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일어났던 6월 항쟁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영화제에서는 주로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권을 주제로 한 다큐와 영화 250여 편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22회 원주인권영화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와 원주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민연대 유미선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에 87년 6월 항쟁을 기념하는 1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주 지역에서 이제 인권 영화제를 시작했는데 처음 개막작이 레드헌트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작품은 광주를 다뤘던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상영 금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어렵게 카톨릭 센터 2층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자 이번 영화제 다시 평화라는 주제로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좀 어떤 작품들이 이번에 상영된 겁니까? 네, 이번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위안부 할머니의 인생을 보여주는 보드랍게라는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해방 후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하며 삶이 곧 전쟁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간을 조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권을 다룬 덩케르트, 좋은 빛, 좋은 공기, 김군 작품이 상영됐는데요. 이어서 영화제에서 만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에 이제 이 작품 자체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그 삶을 쭉 이제 추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스쿨 미투 또는 이제 그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제 미투 운동에 참여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사이사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차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도대체 여자들의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시라고 살고 있는데 어쩌면 여성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랄까 어떤 그 사회의 선배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세대의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을 놓쳤길래 10대, 20대, 30대 이 후배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착잡하게 봤어요. 네. 자, 인권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이 이제 상영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 좀 고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다현 리포터였고요. 자, 12월 12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